녹정기, 김용원저, 제7권 7장. 7. 태감이 된 오응웅. 공주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이미 그대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소보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말했다. 늙은 자라가 당황해하며 땅바닥에 꿇어앉아 빌기까지 했소. 나에게 2자루의 나찰국 사람들이 만든 화창을 주면서 자기가 한 말을 고자질하지 말라고 했소. 그는 화창을 꺼내 화약과 철탄을 넣고 공주에게 주며 화원을 향해 쏘아보라고 했다. 공주는 총을 쏘았는데 굉음과 함께 커다란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을 보자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한 자루를 지니고 내가 한 자루를 지니도록 합시다. 이 화창은 본래 한 쌍이었다오. 2자루 화창 가운데 하나는 수컷이고 하나는 암컷이에요.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요? 따로 떼어놓으면 2 화창은 매우 외로워할 거예요. 나는 갖지 않을 테니 당신 혼자 다 가져요. 위소보는 그녀를 덥석 껴안고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경박한 말을 했다. 공주는 음탕한 말을 듣자 2 뺨을 붉히며 킥킥 웃었다. 위소보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비단 금침으로 그녀의 벌거벗은 몸뚱이를 덮어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매국노의 부하들은 왜 아직까지 불을 지르지 않을까? 이곳에 달려들어 수색을 하다가 공주의 벌거숭이 몸을 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공주는 즉시 화를 낼 것이 아닌가? 그는 침대가에 앉아 공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집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공주는 콧소리로 말했다. 응, 나는 자고 싶은데 그대는. 이때 초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징소리가 꽝꽝 울리면서 10여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불이야! 불이야! 공주는 깜짝 놀라 벌떡 몸을 일으키고 위소보의 목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이 났대요. 제기랄. 분명히 늙은 자라가 불을 질러 우리 2사람을 불태워 죽여. 그가 오늘 짓거린 허튼 소리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게요. 공주는 더욱 놀라서 물었다. 이걸 어쩌죠? 무서워할 것 없소. 위소보는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의 다정한 공주님은 무사하게 지킬 것이요. 그는 살며시 그녀를 밀어내고 문 쪽으로 다가가 누가 달려오면 즉시 공주의 침실에서 튀어나갈 채비를 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빨리 공주님을 보호해라. 위소보는 밖을 두리번거렸다. 화원에서 10여 명이 재빨리 달려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매국노의 부하들이 매우 빠르게 달려오는구나. 그들은 이미 안부원 안으로 들어와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이 났다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공주, 큰 불은 아니니 두려워 마오. 늙은 자라는 간통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모양이오. 공주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누구를 잡는다고요? 그는 당신과 내가 수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간통하는 현장을 덮치려고 하는 것이오. 그는 다시 말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지 마시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정말 불이 이곳으로 번지면 당신을 업고 도망치겠소. 공주는 감격해서 말했다. 소보,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위소보는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공주님을 보호하시오. 평서왕부의 무사들이 달려와 외쳤다. 위 자작 나으리, 안부원에 불이 났습니다. 세자께서 친히 달려와 공주를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동북쪽 모퉁이에서 몇 개의 등롱이 다가왔다. 한때의 사람들이 등롱을 들고 삽시간에 위소보 앞에 다가왔다. 앞장선 사람은 바로 오응웅이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몽골의 털보를 수색하기 위해서 나이 어린 매국노가 친히 나섰군. 이로 미루어 볼 때 털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로구나. 오응웅이 멀리서 외쳤다. 공주 전하께서는 편안하시냐? 한 명의 위사가 외쳤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 이미 지키고 계십니다. 오응웅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참 잘되었다. 위 자장 나으리,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했겠소? 내가 공주를 안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것을 보고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그대는 그런 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데 너무 겸손할 것 없소이다. 곧이어 위소보가 거느리는 어전시위, 효기영의 좌령 등이 달려왔다. 모두들 잠을 자다가 놀라 깬 몸들이라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맨발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고리도 걸치지 못하고 있었다.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들은 공주가 불에 타 죽으면 자기들의 목이 잘릴 것이라 느끼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다. 위소보는 시위와 관병들에게 사방을 지키도록 했다. 장강년은 위소보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귀갯말로 말했다. 위 부총관,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무슨 소리요? 불이 났다며 평서왕부의 위사들이 사면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온 것을 볼 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입으로는 불을 끄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방마다 들어가 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지해도 소용없었으며 몇 명은 그들과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삼계는 우리가 그를 해칠까봐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요. 아무래도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소. 장강년은 깜짝 놀라 오응웅을 훔쳐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들이 수색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막을 필요 없소. 장강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북경에서 온 관병들에게 나직이 그 말을 전했다. 안부원의 서남쪽과 동남쪽에서 화광이 충천했다. 곧이어 10여 대의 수룡이 허공으로 물을 뿜기 시작했다. 한 줄기 희뿌연 물기둥은 커다란 분수 같았다. 위소보는 오응웅에게 다가가 말했다. 소왕야, 그대의 신기묘산에 탐복을 금치 못하오. 옛날의 제갈량이나 유배곤도 그대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오응웅은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위 자자께서는 농담을 하시는군요. 농담이 아니오. 그대는 오늘 밤에 안부원에서 불이 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지 않았소? 그래서 미리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안부원 밖에서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다가 불이 나자마자 일제히 담장을 뛰어넘어 불을 끌어오지 않았느냔 말이오. 하하, 정말 훌륭한 재간입니다. 훌륭한 재간이에요. 오응웅의 얼굴이 붉어졌다. 결코 사전에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이었죠. 오늘 밤 나의 자영인 하곡상이 손님을 청하게 되었기에 저는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마침 위사들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안부원에 불이 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소왕야께서는 술을 먹으러 가면서도 수룡대 소방대를 데리고 다녔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람이 거세고 건조해서 불이 잘 날 때라 역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유비무환이라고나 할까요? 옳은 말씀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소왕야께서도 빠뜨린 것이 있구려. 빠뜨리다뇨? 다음부터는 소왕야께서 자영댁으로 술을 마시러 가실 때는 한때의 목공들, 흘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돌, 기와 목재, 석회, 못 등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대의 자영집에서 불이 난다면 수룡대는 하늘에 물을 뿜어댈 뿐. 불은 끄지 않으니 자영네 집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 아니겠소? 그러면 소왕야께서는 즉시 목공들과 흘기를 하는 사람들을 시켜 자영집을 다시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유비무환이 되는 거지요. 오응웅은 어색하게 웃더니 곁에 있는 위사에게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수룡대가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셨네. 자네는 가서 수룡대의 대장을 잡아오게. 내 그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그 위사는 즉시 달려갔다. 위소보는 물었다.
소왕야 수룡대 대장의 다리를 분지른 후에 그들의 벼슬을 올려줄 생각이죠? 위 자장 나으리,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흐흐흐, 소왕야께서는 부득이 커다란 감옥을 지어 다리가 부러진 대장을 간수장에 임명시킬 것 같다는 말이 왜다. 예전에도 종종 그래 오지 않았소? 오흥웅은 생각했다. 이 녀석은 노일봉이 흑감자의 전옥관이 된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그는 짐짓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정말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황상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모양이요.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돌아가서 노일봉을 죽여야 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은 증인이 없어진다. 잠시 후에 평서왕부의 위사들이 와서 오흥웅에게 귀옛말로 보고하는 것을 위소보는 엿들었다. 그러나 남모르는 암호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오흥웅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한천마를 찾아내지 못한 듯했다. 한 명의 시위가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불길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이쪽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공주님이 놀라지 않도록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오흥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그 옆에 서서 그들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오흥웅이 눈을 내리뜨며 그 시위의 오른쪽 다리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위소보도 그의 시선을 따라 그 시위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위는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모아 무릎 옆에 대고 있었다. 위소보는 대뜸 깨달았다. 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한천마를 찾지 못했음을 뜻하는구나. 오흥웅은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 불길이 이쪽으로 번지고 있다는군요. 우리들은 역시 공주님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주 전하께서 놀라신다면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평서왕부의 시종들이 곳곳에서 한천마를 수색하였고 안부원에서 오직 공주의 침실만 수색하지 못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들은 공주의 침실마저 수색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는 울화가 치밀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서 오흥웅의 앞에서 몇 번 흔들었다. 이것을 본 오흥웅은 깜짝 놀랐고 그 시위 역시 안색이 변했다. 오흥웅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위 자장 나으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모른단 말이오? 아, 알았소. 동전을 뜻하는 것이군.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돈을 받아야 공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이군요. 위소보는 생각했다. 작은 매국노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동전이나 은자라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소왕야께 우리 형제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소왕야 공주님의 거처를 옮기시는 일은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는 빙그레 웃고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부부이니까 상의하기 좋을 것이오. 나는 밤중에 함부로 공주의 방으로 뛰어들 수는 없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몽골의 털보가 그녀의 방에 숨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보아라. 오흥웅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문 가까이 다가가 낭낭히 외쳤다. 신오흥웅은 사람들을 데리고 불을 끄고 있으며 공주 전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불길이 이쪽으로 번지고 있으니 공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나직이 응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흥웅은 속으로 생각했다. 너와 나는 아직 혼례는 치르지 않았으나 부부이다. 사태가 급하게 되었으니 내가 방으로 들어가도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번 일은 끝까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나 이외에 그 누구도 너의 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잘 됐다. 그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위소보와 100여 명의 어전 시위, 효기영의 관병, 평서왕부의 시위들은 모두 밖에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났으나 방 안에서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 모두의 생각은 똑같았다. 이 한 쌍의 미혼 부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오늘에서야 공주의 침실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서로 다정한 말을 주고받고 있겠지. 소왕야는 공주를 품에 안고 있지 않을까? 입맞춤을 하지 않을까? 위소보만 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다. 오응웅이 한참 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이때 공주와 다정하게 굴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테지만 공주의 성격이 하도 괴상하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오응웅에게 다정하게 굴지도 모르는 일이다. 벼랑간 공주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다. 대담하고 무례하다. 너는 감히 이럴 수 있느냐? 빨리 나가거라. 밖에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소왕야께서 참지 못하고 손을 댄 모양이구나. 공주는 다시 외쳤다. 너는 이럴 수 없다. 나의 옷을 벗길 수는 없어. 빨리 나가거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요. 나를 강간하려고 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들은 킥킥 웃었다. 모두들 오응웅이 너무 급하게 군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공주가 그의 마누라가 될 몸이지만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겁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응웅이란 녀석이 공주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 부부간의 사사로운 일이다. 우리 신하들은 함부로 간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섭해서도 안 된다. 위소보는 가슴이 뛰었다. 나이 어린 매국노는 제법 똑똑한데 어째서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른다지. 그가 정말 공주를 범하지는 않겠지? 그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소왕야, 빨리 나오시오. 공주님께 너무 무례하면 안 돼요. 공주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 그 소리는 매우 처절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외쳤다. 큰 사고를 친 모양이다. 그는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몇 명의 어전 시위와 왕부의 시위들이 그를 따라 방 안에 들어갔다. 이때 공주는 침대에 웅크리고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한 쌍의 희디인 허벅지가 이불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두 팔도 밖으로 드러난 걸 보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오응웅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밑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하반신은 선혈로 물들어 있고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단도가 들려져 있었다. 여러 사람은 이 같은 광경을 보자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서왕부의 시위들은 우르르 달려가 오응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오응웅의 코앞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는 걸로 보아 기절한 것이었다. 공주는 울며 하소연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례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는 누구죠? 위 자장 나으리, 빨리 그를 죽여버려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가 바로 부마 오응웅입니다. 공주는 외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나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벗더니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이 악당을 빨리 죽여요. 사람들은 모두들 분노했다. 자기들은 황상의 명을 받들어 공주를 보호하고 있었다. 공주는 황상의 누이 동생이고 금지옥엽 귀하신 몸인데 오응웅이란 녀석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이는 모두 자기의 직분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평서왕부의 시위들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매우 부끄러워했다. 그들 가운데의 몇 명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 만약 공주의 방에서 한천마를 찾아낸다면 공주를 몰아세울 수도 있고 최소한 억지를 부릴 여지도 있었다. 그들은 오응웅을 살펴보는 척하면서 사방을 살폈다. 침대 밑까지 살펴보았지만 한천마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벼랑간 평서왕부의 시위가 외쳤다. 앗! 세자의 하체가. 오응웅의 하반신이 선혈로 물들어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은 모두 보았었다. 처음에는 그가 공주를 강간하느라고 공주의 몸이 찢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하체에서는 선혈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러 사람은 놀라고 당황했다.
금창약을 지닌 사람이 재빨리 약을 꺼내 상처에 발라주었다. 위소보는 호통을 내질렀다. 오응웅은 공주에게 무례한 짓을 했으니 불경죄를 지은 것이요. 사로잡아 놓고 황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려야 되겠소. 시위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평서왕부의 시위들은 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한 이상 오응웅이 공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위소보의 말을 듣고 속으로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들은 감히 항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 명의 시위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세자께서는 상처를 입었으니 아무쪼록 세자가 집으로 돌아가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왕야께서는 위 자장 나으리의 은덕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세자는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위 자장 나으리께서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와 같은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황상을 기만할 수 있겠소? 할 말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합시다. 공주의 침실에 몰려들어 이 무슨 꼴들이요? 도대체 무법천지로군. 시위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고 예예하면서 오응웅을 부축하여 물러갔다. 이제 공주와 위소보 두 사람만 남았다. 공주는 갑자기 미소 지으며 위소보에게 손짓을 했다. 위소보가 침대 앞으로 다가가자 공주는 그의 어깨를 얼싸안고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직이 말했다. 내가 그의 물건을 잘라냈어요. 위소보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뭐라고? 공주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화창으로 그를 겨누고 옷을 벗도록 했어요. 이어서 화창의 손잡이로 그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가 기절해서 쓰러지자 즉시 그의 못생긴 물건을 잘라냈어요. 이제 그는 태감이 되었으니 나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위소보는 우습고 놀라워 말했다. 어째서 이런 대담하고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소?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켰군. 공주는 말했다. 무슨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래요?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시집을 간다 해도 진정한 아내 행세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대가 파란 모자를 쓴 자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준 거예요. 파란 모자를 쓴 자라는 바로 아내를 남에게 빼앗긴 사람을 말한다. 위소보는 여러모로 궁리해 보았으나 이 일은 너무나 큰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공주는 다시 말했다. 그는 강간도 하지 않았고 무례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으니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위소보가 고개를 끄덕이자 공주는 활짝 웃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오삼개가 화를 낸다 해도 자기 아들이 못된 짓을 한 줄 알 거예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가 죽게 된다면 어쩌지? 그까짓 것이 잘린다고 죽을 리가 있어요? 황궁 안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태감들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 그것이 잘려서 죽은 적이 있나요? 좋소. 그대는 한사코 그가 강간하려고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고 주장하시오. 그대는 목숨을 걸고 반항하며 손을 뻗쳐 그를 밀치려고 했소. 그는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밀고 밀치다 그만 그 칼이 그것을 잘라냈다고 주장하시오. 공주는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고 킥킥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가 스스로 잘랐어요. 위소보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오응웅이 칼을 들고 강요하고 공주는 힘써 대항하였는데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오응웅 스스로 그 물건을 잘라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위들에게 이야기했다. 모두들 우스워하며 오응웅이 색을 너무 밝히다가 천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응웅이 데리고 온 시위들 가운데 몇 명이 남아있다가 그 말을 듣자 모두들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부원에서 이토록 커다란 병고가 생기자 평서왕부의 시종들은 즉시 불을 끄고 즉시 오삼계에게 보고하는 한편
급히 의원을 불러 오응웅의 상처를 치료했다. 어전 시위는 오응웅이 상처를 입은 사연을 즉시 퍼뜨렸고 평서왕부의 시위들 역시 똑같이 말했다. 누구나 세자가 공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가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여러 사람은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어 재미있게 사건을 구성했다. 세자가 칼을 들고 공주의 목을 겨누었는데 공주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며 저지했는지, 어떻게 세자의 손과 팔을 밀게 되었는지, 칼이 스치는 곳에 그만 야단날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사연을 그럴듯하게 꾸며내어 소문을 퍼뜨렸다. 모두들 그 광경을 친히 목격한 것처럼 떠들어댔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입에 침을 튀기며 손짓발짓을 하며 흉내내기도 했다. 반시즌이 지나자 오삼개는 말을 몰아달려왔다. 그는 공주의 침실 밖에서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위소보는 그 옆에서 우려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왕야께서는 몸을 일으키십시오. 제가 들어가 공주의 뜻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삼개는 품속에서 한 웅큼의 비취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위 형제, 이 늙은이가 총총히 달려오느라고 은표를 가져오지 못했소. 이 보석들을 그대가 여러 시위들에게 나눠주시오. 제발 공주 앞에서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구슬을 다시 오삼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왕야 안심하십시오. 저도 힘을 다할 결심이나 왕야가 내리시는 물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실로 큰일이니 공주의 뜻이 어떠한지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공주의 성질은 너무나 사나운 편이지요. 그녀는 정조가 있고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받고 자란 규수이며 태후와 황상께서도 그녀에 대해서는 많은 양보를 하신답니다. 세자는 실로 너무나 무례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위 형제는 공주님 앞에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분이시니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공주의 방문 앞으로 가서 낭낭히 말했다. 공주님께 아뢰입니다. 평서왕야께서 친히 사죄를 하러 오셨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왕야께서 많은 공을 세우신 노신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삼개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이어 말했다. 그렇지요. 노신이 이곳에서 큰 절을 올리오니 아무쪼록 공주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위소보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걸상이 쓰러지는 듯 했다. 위소보와 오삼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때 한 명의 궁녀가 외쳤다. 공주님, 자결하시면 안 됩니다. 오삼개는 놀라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속으로 생각했다. 공주가 자결하면 아직 모든 준비가 갖춰지지 못했지만 즉시 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공주를 욕보여 죽였다는 죄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방 안에서 몇 명의 궁녀들이 크게 울어댔다. 한 명의 궁녀가 총총히 달려나와 울면서 말했다. 위 자작 나으리, 공주 전하께서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나으리,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위소보는 망설이는 듯이 말했다. 공주의 침실에 우리 신하들이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오? 오삼개는 힘껏 그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사태가 급하니 어쩔 수 없소. 공주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시위들에게 말했다. 빨리 의원을 불러라. 그는 다시 위소보의 등을 밀었다. 위소보는 못 이기는 척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공주는 침대 위에 누워있고 7, 8명의 궁녀들이 침대를 에워싸고 울부짖는 중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내 공으로 공주를 구할 수 있어. 궁녀들은 한쪽으로 물러섰다. 공주는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숨 쉬는 소리가 매우 낮고 미미했다. 목에는 붉은 밧줄 자국이 나 있었다. 대들보에 한 줄기의 밧줄이 드리워져 있고 밧줄의 한쪽 토막은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한 개의 걸상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웃었다. 연극을 매우 잘하는군.
이 색을 밝히는 공주는 알고 보니 터무니없는 짓만 저지르는 밥통은 아니었구나. 그는 침대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윗입술에 있는 인중을 힘껏 눌렀다. 공주는 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힘없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공주, 그대는 망금지체이니 죽어서는 아니 돼요. 평서왕이 지금 밖에서 큰 절을 올리며 사죄하고 있어.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은 빨리 그 나쁜 사람을 죽이세요. 위소 보는 몸으로 궁녀들의 시선을 막고 이불 안으로 손을 디밀어 그녀의 허리를 한번 꼬집어 주었다. 공주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힘껏 핥히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오삼개는 문 밖에서 공주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부짖자 오삼개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수없게 칼날이 하필이면 그것을 잘랐단 말인가? 응웅이 치료된 후에 공주는 생과부 노릇을 해야 한다. 우선 이 일을 얼버무리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시 후 위소보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7권 8장 8. 자객을 만난 오삼개. 오삼개는 황급히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공주께선 뭐라고 말씀하셨소? 공주는 고집이 세어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반드시 죽고 말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궁녀들에게 절대 공주 곁에서 떠나지 말고 공주를 잘 감시하라고 분부했지요. 왕야, 그녀가 독약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삼개는 안색이 변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그 점을 반드시 방비해야 합니다. 왕야, 공주님께 어떤 병고가 생기면 저 역시 공주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 이 작은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왕야께서는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삼개는 흠칫 놀라서 물었다. 살 길이라니 무슨 살 길이요? 그 말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주께서 무사하기를 빌 뿐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녀가 한사코 죽으려고 한다면 며칠은 저지할 수 있어도 언제까지나 저지할 수는 없지요. 저로서는 공주가 하루빨리 왕야의 왕부로 시집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삼개는 기뻐서 말했다. 우리 빨리 잔치를 열도록 합시다. 모두 내 아들놈이 멍청한 짓을 하여 생긴 일이오. 위 형제께서 애써 덮어주시니 소왕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결코 위 형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소. 그는 음성을 낮추어 물었다. 공주가 시집을 오려고 할까요? 그 말을 하며 오삼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은 이미 폐인이 되었다. 공주가 나이 어리고 견식이 얕아 남녀 간의 즐거운 일을 모르기를 바랄 뿐이다. 조금 전에 칼질을 하였으나 그녀는 어디를 잘랐는지 모를 것이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오면 나무는 이미 배로 만들어진 셈이니 시집살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녀는 이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응운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소보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공주는 아직 어리니 남녀 간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귀하신 몸이니 남녀 간의 일을 입에 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삼개는 크게 기뻐 속으로 생각했다. 영웅의 견해란 역시 비슷하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제기랄, 이 꼬마 녀석이 무슨 영웅이란 말인가? 감히 나와 함께 논하면 안 되지. 오삼개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다. 맞았어.
우리들이 잘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감히 황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만세하께서는 하루에 10,000가지 일을 처리하셔야 하며 나라 일을 걱정하시느라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니 얼마나 바쁘시냔 말이오. 우리 신하들이 군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어찌 황상을 번거롭게 할 수 있겠소? 태후와 황상께서는 공주를 사랑하시는데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매우 마음 아파하실 것이오. 위 형제,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사스런 일은 보고하고 근심스런 일은 보고하지 않는 것이지요. 위소보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곧이어 자기의 모자를 손가락으로 2번 퉁기고 시원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왕야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저의 목숨을 걸고 왕야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오삼계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일을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설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오삼계는 속으로 좋은 계책을 강구해 보았다. 부하들을 강도처럼 꾸며 광서성 경내에 매복시켰다가 위소보 일행이 북경으로 돌아갈 때 모조리 잡아 죽여버리는 계책이었다. 광서성은 손영경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손영경의 처 공사정은 정남왕 공유덕의 딸이었다. 태후는 그녀를 수양딸로 삼고 화석격격에 봉했고 따라서 조정에서는 그녀를 총애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광서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죄명을 공사정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눈치가 빠르기는 하나 먼 앞일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계책을 세우는 일은 오삼계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오삼계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그가 이번 일이 누설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왕야, 부디 안심하십시오. 소장은 철저하게 부하들을 단속하며 그들이 함부로 오늘의 일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형제가 오늘 이토록 나에게 큰 협조를 해주시니 금은이나 보석으로는 이루 다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형제가 거느린 관병이 적지 않으니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은을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겠소. 그러니 나중에 사람을 시켜 보내드리겠소. 정말 고맙습니다. 세자의 상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가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상처가 심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오삼계와 그는 함께 오응웅을 보러 갔다. 오응웅을 치료하고 있던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삼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됐소. 그는 위소보가 아들을 사로잡아 감금을 할까봐 시종들에게 분부해서 즉시 세자를 세자의 저택으로 옮겨가서 치료하도록 하고 그 자신은 친히 위소보를 붙잡고 늘어져 시간을 보냈다. 오응웅이 안부원에서 나간 후에야 오삼계는 위소보에게 작별을 고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나이 어린 매국노는 정신을 차린 후에 진상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소용도 없다. 금지옥엽의 공주가 남편의 그것을 잘났다고 그 누가 믿겠어? 대매국노 자신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을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공주를 시집 보내고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가를 잘 토닥거려야 되겠다.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게야. 그가 처소에 돌아오니 서천천과 현정도인 등은 이미 소문을 듣고 손뼉을 치며 통쾌하다고 말했다. 위소보는 그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녀원으로 놀러갔던 일을 물었다. 군웅들은 그의 계책대로 일을 처리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오늘 밤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 북경으로 사람들을 보낸다면 큰 매국노는 내가 황상에게 고자질을 하려는 줄 알고 의심할 것이다. 이 일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몽골에 털보를 보내자. 갑자기 어전시위 조재현이 총총히 와서 말했다. 총관님께 보고드립니다. 평서왕이 자객을 만났답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물었다. 죽었는가? 자객은 누구지? 조재현이 천지회의 군웅들이 깊은 밤에 그의 방에 모여있는 것을 알게 될까봐. 위소보는 즉시 문 밖으로 나가며 다시 물었다. 평서왕은 죽었소? 죽지 않았소? 죽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자객은 당장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공주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물었다. 공주를 모시는 궁녀라고? 어느 궁녀 말이오? 그녀가 어째서 평서왕을 찔렀단 말이오? 자세한 사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속하는 평서왕이 자객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시오. 조재현이 대답하고 막 몸을 돌려 몇 발짝을 떼기도 전에 장강년이 황급히 다가오며 말했다. 총관님, 평서왕을 찔러 죽이려 했던 궁녀의 이름은 왕가라고 합니다. 위소보는 몸을 비틀거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랬지? 왕가는 바로 아가의 변명이었다. 바로오가 짤을 둘로 나누어 만든 이름이었다. 장강년은 말했다. 평서왕은 그녀를 왕부로 데리고 가서 친히 신문하여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위소보는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서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장강년은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그녀를 사주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왕가하는 16, 7세의 나이 어린 소저로 공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공주가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를 느껴 공주님을 위해 화풀이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말들 하고 있지요. 그 말이 귓전에 들어오자 위소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의 광명을 발견한 듯 하여 재빨리 말했다. 맞소, 그 말이 맞소. 그와 같이 아름다운 소저가 평서왕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겠소? 우리들이 평서왕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면 결코 나이 어린 소녀를 보냈을 리 없을 것이오. 조재현과 장강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위 부총관께서는 말하는데 두서가 없구나. 우리가 어째서 사람을 보내 평서왕을 찔러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장강년은 말했다. 아마 평서왕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진다면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니 그는 10중 8구 몰래 그 궁녀를 죽여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그가 만약 그 궁녀를 죽이면 나는 그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늙은 자라인 대매국노의 배때기에 흰 칼이 들어가 붉은 칼이 나오도록 하겠소. 조재현과 장강년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하니 위 부총관이 공주가 욕을 보자 화가 나서 그 궁녀를 보내 평서왕을 찔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두 사람은 공손히 서서 그런 말을 뱉어내지는 못했다. 위소보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좋겠소? 장강년은 그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고 위로의 말을 던졌다. 위 부총관, 이 일을 크게 확대하게 되면 황상께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삼계 부자의 잘못으로 귀착됩니다. 공주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엄청난 짓이 아니겠습니까? 오삼계가 자객을 보낸 사람을 알아냈다고 해도 우리가 한사코 부인하면 그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오. 내가 두 분 형제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소? 조재현과 장강년은 그 말에 마음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두 분 형은 아무쪼록 수고를 해주시오. 나의 명첩을 가지고 가 평서왕을 만나서 왕가가 왕야를 해치려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고 내가 매우 화를 내고 있다고 하시오. 하지만 왕가하는 공주를 시중드는 궁녀이니 왕야께서는 그 계집애를 내주어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전하시오. 내가 공주에게 품하여
그 궁녀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 왕야의 화풀이를 해주겠다고 하시오. 조재현과 장강년은 대답을 하고 떠나면서 마음속으로는 위소보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오삼계가 그 궁녀를 몰래 죽여버리면 서로가 무사하게 되는데 왜 일을 복잡하게 벌이느냐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즉시 군안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때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서 막 운기행공을 끝내고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사저가 큰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냐? 왜 그리 당황해하지? 사저, 그녀가 매국노를 죽이려 하다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군안은 눈빛을 번뜩이며 물었다. 그래, 찔러 죽였느냐? 죽이지도 못하고 사저가 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군안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다. 쓸모없는 것 같으니. 위소보는 생각했다. 그녀는 사부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녀가 매국노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부님은 걱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그는 다시 말했다. 사부님, 사저를 구할 방법이 있겠죠? 군안은 그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다. 쓸모없는 계집애. 위소보는 길을 오는 동안 사부가 사저에게 냉담하고 자기에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차가웠던 것을 보아왔다. 그는 사부가 정말 아가를 아랑곳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다시 애원했다. 매국노가 그녀를 죽일 것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해 지금쯤 그녀는 반쯤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국노는 그녀를 고문하여 사주한 사람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지시한 것이다. 매국노가 재간이 있으면 나를 잡아보라지 뭐. 군안이 제자를 시켜 오삼계를 찔러 죽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위소보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나라 숭정 황제의 공주였다. 대명나라의 금수강산은 바로 오삼계에 의해 오랑캐에게 넘어가고 말았으니 그녀가 오삼계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 자신 역시 오대산에서 강희를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아가는 무공이 평범하고 오삼계의 신변에는 위사들이 구름처럼 늘어서 있으니 찌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도망치기 어려웠다. 아가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킨 것은 그녀를 죽으라고 보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위소보는 많은 의문을 느꼈으나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사저가 배후의 임무를 실토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불지 않을 것입니다. 군안은 시큰둥한 음성으로 말했다. 글쎄다.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 위소보는 감히 더 말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조재현과 장강년이 오삼계에게 갔으니 빨리 돌아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그는 대청에서 서성거렸다. 날이 점점 밝았다. 그는 3번이나 소식을 알아보라고 시위들을 보냈으나 달려간 시위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는 결국 한때의 효기형 군사들을 차출해서 친히 평서왕부로 달려갔다. 왕부에서 3위쯤 떨어진 법회사에 이르자 효기형의 군사를 멈춰 세우고 그는 다시 시위를 보내 말을 타고 달려가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식경이 지나자 말발굽 소리가 촉급하게 울려 퍼지며 장강년이 말을 달려다가와 위소보에게 보고했다. 속하와 조재현이 부총관님의 명을 받들고 평서왕을 만나러 갔으나 왕야는 줄곧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조재현은 아직도 왕부의 바깥에 있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소보는 초조하고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욕했다. 제기랄. 오삼계가 감히 왕의 거드름을 피우다니. 그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위세당당한 왕야가 아닙니까? 천하에서 황상을 제외하면 그의 권세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가 우리같이 하찮은 시위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내 친히 그를 만나러 가겠소. 모두 나를 따라오시오. 위소보는 한 명의 효기형 좌령에게 분부했다. 우리의 군사들을 모조리 출동시켜 오삼계의 소굴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명을 기다리도록 하시오. 그 좌령은 명을 받들어 달려갔다.
장강년 등은 그 말을 듣고 놀람과 두려움을 느꼈다. 위소보가 다급해하는 양을 보니 오삼계와 싸움을 벌일 것을 각오한 것 같았다. 평서왕의 휘하에는 명마가 많고 북경에서 공주를 호송하여 운남에 온 병사들은 2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서로 싸운다면 반시진도 되지 않아 모조리 섬멸되고 말 것이었다. 장강년은 말했다. 위 부총관께선 흥차 대신이십니다. 황상의 명을 받들고 곤명으로 오신 몸이니 평서왕은 부총관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속하는 천천히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소보는 벌컥 화를 냈다. 제기랄, 오삼계가 못하는 물건이오? 일을 천천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가 나의 왕가를 죽여버리면 그 누가 그녀를 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오? 장강년은 그가 호통을 내지르는 것을 보자 감히 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궁녀 한 명 죽이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그녀가 친누이 동생도 아닌데 일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다. 위소보는 외쳤다. 말을 대령하라. 말을 대령하라. 말을 끌어오자 즉시 몸을 날려 말 위에 올라타고 질풍같이 말을 몰아 평서왕부를 향해 달려갔다. 평서왕부의 문공과 시위들은 흠차 대신이 온 것을 보자 재빨리 대청으로 맞아들이고 즉시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총병으로 있는 하국상과 마보 두 사람이 위소보를 맞이했다. 하국상은 오삼계의 사위인데 10명이나 되는 총병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위소보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 왕야께서 자객의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왕야의 상처가 가볍지 않아 친히 마중을 나오지 못하시니 용서하십시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말했다. 왕야께서 상처를 입으셨다니?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하던데? 하국상은 침울한 얼굴로 나직이 말했다. 자객이 왕야의 가슴팍을 찔렀는데 그 상처는 약 서너치나 깊이 났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군. 하국상은 말했다. 왕야께서 이번에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심이 동요할까봐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한 집안 사람이니 속일 수 없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가서 왕야를 위로해 드려야 되겠소. 하국상은 말했다. 소인이 안내를 하죠. 오삼계의 침실에 이르자 하국상은 말했다. 장인어른 위 자장 나으리께서 어르신을 위문차 오셨소이다. 오삼계는 침대의 휘장 안에서 몇 번 신음소리를 낼 뿐 대답하지 않았다. 하국상은 휘장을 들쳤다. 오삼계는 눈살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침대 위에 요와 이부자리는 피투성이었고 가슴팍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붕대 사이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침대가에 2명의 의원이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위소보는 오삼계가 이토록 심한 상처를 입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여 가슴 가득 끓어오르던 분노가 삽시간에 사라졌다. 그는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삼계가 죽고 사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만약 죽는다면 아가를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그는 나직이 물었다. 왕야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오삼계는 으윽하며 몇 번 신음소리를 내더니 두 눈을 부릅떴는데 눈동자에 광채가 없었다. 하국상은 다시 말했다. 장인어른 위 자장 나으리께서 어르신을 뵈러 오셨습니다. 오삼계는 어이구 하는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나는 틀렸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응웅 그 녀석을 죽여라. 모두 그 녀석이 잘못한 탓이다. 하국상은 감히 그 분부를 받들 수가 없어 아무 소리도 없이 휘장을 내려놓고 위소보와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방문을 나서자 하국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위 자장 나으리 왕야께서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한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셨는데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시다니 진정 하늘은 착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군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방귀 뀌는 소리 작작해라. 나라를 위해 무슨 충성을 했다는 거냐? 하늘이 대매국노를 돌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 그러나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총병, 내가 보니 왕야의 상처가 심하기는 하지만 꼭 별세하신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천지신명께서 보호하셔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작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나는 관상을 볼 줄 알지요. 왕야의 얼굴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고귀한 상이지요. 장래 그가 누릴 벼슬과 부귀는 현재보다 100배는 더 클 것이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요. 오삼계는 친왕이라는 지극히 높은 벼슬에 있었다. 운남성과 귀주성의 모든 군민의 정무를 그 한 사람이 관장하고 있었다. 자귀는 이미 절정에 도달해 있었고 관직도 이미 높을 대로 높았다. 위소보는 그가 장래에 차지할 벼슬이 현재보다 100배나 더 크다고 했는데 황제가 되는 것 이외에 무슨 벼슬이 평서왕보다 100배나 더 클 수 있겠는가? 하국상은 그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황상의 은혜가 크시어 우리 왕야의 자귀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으며 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위 자작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르신께서 이번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소보는 그의 표정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 말을 듣고 어째서 그토록 놀란단 말이냐? 내친 김에 더 놀라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는 다시 말했다. 하총병은 아무쪼록 안심하시오. 내가 그대의 관상을 보니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상이오. 앞으로 그대가 여러모로 이끌어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라오. 하국상은 절을 하며 공손히 말했다. 흠차대인께서는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대인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니 소장은 더욱 충성을 다하여 황상 폐하와 대청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여 결코 흠차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기대해보지요. 그대들의 세자는 부마가 되어 소보 벼슬의 태자태보를 겸하였소. 과거 악비 나으리께서는 주선진에서 금나라 군사를 대파하시고 기몰출로 하여금 똥 오줌을 바짓가랑이에 싸도록 만든 큰 공을 세웠지만 고작 소보라는 관직에 봉해졌을 뿐이었소. 공주의 남편이 되면 이런 크나큰 득을 보는 모양입디다. 하총병 잘해보시오. 그는 밖으로 걸어갔다. 하국상은 놀라 식은땀을 손에 쥐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의 말을 들으니 장인어른께서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비꼬는 듯하다. 설마 이 비밀이 누설된 건 아니겠지? 아니면 저 녀석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고 나오는 대로 허튼 소리를 마구 짓거린 것일까? 위소보는 회랑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왕야를 찌른 자객은 체포했소? 도대체 어떤 사람이오? 누가 사주한 것이오? 명나라에 충성을 하는 잔당들이 한 짓이오? 아니면 모광부의 사람들이 한 짓이오? 하국상은 말했다. 자객은 여자이며 이름은 왕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녀가 공주의 궁녀라나요? 소장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흠차대인께서 옳게 보시니 저는 탐복해 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몫이 집안에서 파견한 자객 같습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야단났다. 그들은 공주에게 죄를 씌울 수 없으니까 아가를 모광부의 사람이라고 모함하여 아무렇게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는 말했다. 왕가하라고요? 왕가하는 바로 공주의 곁에서 시중드는 궁녀인데 공주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지요. 그녀는 17, 18세의 나이로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하지 않습니까? 하국상은 주저하며 말했다. 소장은 왕야의 상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미처 자객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을 사칭한 것이겠죠. 흠차대인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가라는 궁녀가 공주의 총애를 받고 있고 평소 공주의 총애를 받았다면 반드시 예의를 차릴 줄 알며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런 궁녀가 어찌 왕야를 찌를 리 있겠습니까? 결코 그 궁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자객이 결코 공주의 궁녀가 아니라고 한사코 우겨대자 위소보는 더욱 놀라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이미 그녀를 죽였소?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야께서 치유되기를 기다려 친히 자세히 신문을 해서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을 알아낼 계획입니다. 위소보는 약간 안심이 되어 말했다. 그대가 나를 안내하시오. 나는 그 자객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소. 진짜 궁녀인지 아닌지 내가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소. 하국상은 당황하여 말했다. 흠차대인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야 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자객은 결코 공주님의 궁녀가 아닐 것입니다. 유언비어가 나도는데 대인께서는 아랑곳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야께서 자객을 만나시어 중상을 입으셨소. 만약 어떤 병고가 생긴다면 그 누구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본인이 북경으로 돌아가면 황상께서는 자객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지시했느냐고 물을 것이요. 내가 친히 보지 않는다면 황상께서 하문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한단 말이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야 한단 말이오? 군주를 속이는 죄를 나는 감히 지을 수 없소. 하총병 그대는 그 책임을 질 용기가 있단 말이오? 그가 황제를 들먹이고 나오자 하국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연신 대답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위소보는 얼굴 가득 불쾌한 빛을 띄우고 환한 어조로 다그쳤다. 하총병,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요? 그대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요? 흠차 대신인 나를 데리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요? 그렇다면 좋소. 어디 해봅시다. 황상을 대신하는 흠차 대신인 이 위소보가 이대로 물러서는지 두고 봅시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사로잡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 다급한 나머지 협박조로 나왔다. 황상을 들먹이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다. 하국상은 급히 말했다. 소장이 어찌 흠차대인에게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실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무슨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요? 흠차대인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우리 왕야께서는 아랫사람을 엄하게 다스리시는데 소장이 비록 그 어르신의 사위라곤 하지만 왕야께서는 소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십니다. 그 어르신이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이죠. 정말 사위 노릇하기란 쉽지 않겠구려. 왕야의 왕비는 소문에 들으니까 진원원이라고 하며 천하 제일의 미녀라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우리 대청나라가 이 강산을 얻은 것은 진 왕비와 깊은 관계가 있어. 그대의 장모님이 수화패월의 미인이라면 그대의 아내 역시 치머나간의 미모를 지녔을 것이요. 그런 미녀와 함께 꿀처럼 달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대는 사위 노릇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요. 못생긴 마누라를 얻은 사람도 사위 노릇을 잘만 합디다. 그대는 다만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요. 흔히 장모는 사위를 보고 침을 삼킨다고 하지 않소? 내가 볼 때 그대의 장모님이 그토록 아름다우시니 그 말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소. 사위가 장모님을 바라볼 때 침을 삼킨다고 해야 할 것이요. 하하하. 하국상은 겸연쩍어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식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 시정잡배와 다르지 않다. 큰 벼슬아치의 위험은 전혀 없구나. 그는 위소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장의 처는 진 왕비의 소생이 아니외다. 위소보는 탄식하며 말했다. 그것 참 애석하군. 그대는 재수가 나빴소. 위소보는 엄숙한 안색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가서 자객을 신문해야 하는데. 그대가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대의 장인, 장모를 들추고 나오니 정말 이상하군. 하국상은 갈수록 화가 났으나 겉으로는 공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흠차 대신께서 자객을 신문하시면 더욱 잘된 일이죠. 흠차 대신께서 한마디 물어보시는 것이 우리들이 100마디나 1000마디를 물어보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야가 어떻다는 거요? 왕야께서 내가 자객을 신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흠차 대신께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인께서 자객을 만나 그 여자의 내력을 알아보면 우리 왕야는 감격할 따름이고 결코 막을 이유가 없지요. 소장이 당돌하게 한마디 하겠으니 대인께서는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휴, 그대라는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우물쭈물하는 것이요? 전혀 사내대장부다운 기계가 없군. 아무래도 아내의 침대 앞에 너무 많이 꿇어 앉아 있었기 때문일 거요. 빨리 말하시오. 하국상은 속으로 욕을 했다. 너희 위가 18대 조상들은 모두 짐승들이다. 그는 속으로 욕을 한 후에 말했다. 그 자객이 만일 공주님의 궁녀라면 대인이 보자마자 바로 그녀를 데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왕야께서 그 자객을 보려고 하실 때 소장은 자객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요.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녀석은 정말 교활하다. 내가 자객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제기랄, 그 자객은 나의 다정한 마누라다. 내 어찌 너희들이 내 마누라를 못살게 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냐? 그대는 자객이 결코 공주의 궁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걱정이오? 그것은 소장의 추측이지요. 그대는 내가 그 자객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그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흠차대인께서는 잠시 대청에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소장이 왕야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후의 일은 왕야와 흠차대인 두 분이 결정할 일이지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장인에게 볼기짝을 얻어맞게 될까봐 매우 겁을 내고 있구나. 그는 흐흐 웃으면서 말했다. 좋소. 가서 품하시오. 내 그대에게 말하는데 왕야께서 정신이 있든 없든 간에 그대는 즉시 돌아와야 하겠소. 그대에게는 왕야의 목숨이 소중하겠지만 우리들은 공주의 죽고 사는 문제가 더욱 소중하오. 공주 전하께서는 그대들의 세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기회만 있으면 자결하려 하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니 나는 빨리 그 자객을 만나보고 즉시 돌아가야 하오. 그는 오삼계가 혼수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핑계로 하국상이 침대 옆에서 시간을 지체할까 걱정이었다. 하국상은 허리를 굽혔다. 결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국상은 안으로 들어가 한참 후에야 다시 나와 말했다. 소장은 흠차대인께서 초조하게 기다리실까봐 재빨리 품하고 왕야의 유시를 받들 여유도 없이 그냥 달려나와 대인을 모시고 가서 자객을 신문하려는 것입니다. 흠차대인 가시죠.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국상을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몇 곳의 회랑을 지나 화원에 이르니 화원에는 수십 명이나 되는 시종들과 위사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술라를 도는데 경계가 매우 삼엄했다. 하국상은 그를 데리고 한 채 커다란 가산 앞에 이르러 한무관에게 한 대의 금비영전을 꺼내 보이고 말했다. 왕야의 유시를 받들어 흠차 대신을 모시고 자객을 신문하러 왔네. 그 무관은 영전을 살펴보더니 허리를 굽혔다. 흠차대인과 총병대인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는 한켠으로 물러섰다. 하국상은 말했다. 소장이 안내하죠. 그는 가산의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소보는 그 무관을 따라 들어갔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한쪽에 커다란 철문이 있었다. 문 옆에는 2명의 무사가 지키고 있었다. 원래 이 가산은 지하 감옥의 입구였다. 3곳의 철문을 지났는데 갈수록 통로가 밑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윽고 한 칸의 조그만 석실 앞에 이르렀다. 석실 앞에는 굵은 철책이 세워져 있고 그 철책 안에는
한 소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직이 흐느끼고 있었고 몇 개의 유등이 벽에 걸려 석실 안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었다. 위소보는 재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두 손으로 철책을 잡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소녀를 살펴보았다. 하국상이 호통쳤다. 일어서라. 흠차대인께서 너에게 물으려 하신다. 그 소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등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위소보와 그녀의 눈동자가 얽히자 두 사람은 놀라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에서 챙그랑 챙그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그대가 이곳에 있죠? 위소보는 자객이 바로 모광부의 소군주 목건병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국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녀를 여기 가두어 두었소? 대인께서는 그 자객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정말 공주를 시중드는 궁녀입니까? 하국상의 얼굴에 나타난 의아함은 위소보와 목건병의 얼굴에 떠오른 의아함에 못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저 소저가 왕야를 찌르려고 했던 그 자객이란 말이오? 그렇소. 이 여자는 대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감히 하극상의 난을 일으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시한 일인지 대인께서는 아무쪼록 상세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약간 마음을 놓았다. 모두들 오해를 하고 있었군. 오삼계를 찌르려고 했던 자객은 아가가 아니고 몫이 집안의 소군주였구나. 그녀의 부친이 오삼계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으니 그녀가 오삼계를 찔러 죽이고 부친의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하국상에게 물었다. 그녀 스스로 왕가라고 말합디까? 공주의 궁녀라고 말합디까? 우리가 그녀의 성명과 교사한 사람을 물었으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소. 그러나 그녀가 궁녀 왕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정말 왕가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인께서 알려주십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군주가 사로잡혔으니 나는 마땅히 방법을 강구해서 구출해야 한다. 그녀 역시 나의 마누라이다. 남자로 태어나 어느 한 여자만 편애해서야 쓰겠는가. 그녀는 물론 공주님을 모시는 궁녀요. 공주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고 있어. 그는 목건병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고 말했다. 너는 어인일로 평서왕을 찌르려고 했느냐? 너는 삶의 염증을 느꼈느냐? 아니면 누가 교사한 것이냐?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실토해라. 목건병은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오삼계 그 대매국노는 도적을 아비로 삼고 대명나라의 강산을 오랑캐에게 바쳤어요. 한인이라면 누구나 그의 목숨을 빼앗고 싶어 해요. 애석하게도 나는 그 간적을 죽이지 못했군요. 위소보는 짐짓 노성을 질렀다. 나이 어린 계집애가 이토록 무법천지로 날뛰다니. 너는 궁 안에 그토록 오래 있었는데 그만한 예의도 배우지 못했단 말이냐? 감히 대형무도한 말을 짓거리는데 너는 목을 잘리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